내일 오전 축구 국가대표팀의 명단이 발표가 됩니다. 지난 아시안컵에서 주장 손흥민과 충돌하면서 하극상 논란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은 이강인 선수의 발탁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황선홍 감독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확 달라진 프로야구 소식까지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참 축구 국가대표팀 명단 이제 내일 발표가 되는데 들으신 것처럼 어느 때보다 이제 이강인 선수 때문에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좀 여론은 여전히 차가운 상황인데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앞선 그 리포트에서 나온 대로 이강인 선수의 선발을 두고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예. 있죠. 선발에 찬성하는 여론이 응답자의 46.9%이고요. 선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응답자의 40.7%였습니다. 실력대로 뽑아야지 된다. 그리고 이미 사과를 했다는 게 이제 선발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네. 주장이고, 이 하극상으로 인해서 대표팀의 단합, 이 결속력에 해를 끼친다라는 주장이 선발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 주장인데요. 예. 결국에는 이 황선홍 감독의 선택이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감독은 이미 이 이강인 선수의 이 사과가 진심을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 알 수 있을 거고요. 예. 감독의 가장 큰 역할은 여론이나 인기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구사하려고 하는 축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성원들을 뽑아내는 게 감독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때로는 이 감독의 소신이 빛을 발할 때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황선홍 감독에게 달려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축구협회가 이 하극상 논란이 있고 나서 뭐 따로 어떤 조사나 사후 수습은 없던 상황이었는데 예. 오는 21일 그 태국 예선전 포스터를 보면 이강인 선수의 얼굴이 빠져 있어서 이게 협회에서도 약간 좀 불투명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21일, 26일 태국과 2연전이거든요. 근데 21일 경기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홈 경기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이 경기가 있기 전에 사전에 이 경기를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을 해가지고 이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해야겠죠. 예.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둘 게 있습니다. 이 경기 당일에 포스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포스터는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 포스터에 이강인 선수 얼굴이 빠지고 이 손흥민, 김민재, 이재성 그리고 조현우 선수의 얼굴이 들어갔다는 건데 그렇네요. 사전에 제작을 해야 되는데 황선홍 감독에게 축구협회가 이강인 선수 선발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볼 수는 없겠죠. 예. 없고요. 때문에 만약에 축구협회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이 황선홍 감독에게 이강인 선수 선발 요구 문의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를 선발에 대해서 100% 확신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얼굴을 넣기가 힘든 상황이죠.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얼굴이 포스터에서 빠졌다는 게 축구협회가 어떤 암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석하기는 힘들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죠. 과대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문제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 앞서서 황선홍 감독이 좀 소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황선홍 감독이 지난해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와 또 좋은 추억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금메달을 그랬죠. 따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뭐 황선홍 감독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주어진 상황은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선발해도 비난을 받고 선발하지 않아도 비난을 받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자, 이럴 때는 가장 이 황선홍 감독이 소신대로 선수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맞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신은 소신의 키워드는 황선홍 감독 본인이 하고자 하는 축구를 구사할 수 있는 선수를 뽑아야 된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상황에 따라 때로는 이제 국가대표는 당연히 국민 감정 그리고 국민 정서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선수 선발과 기용은 국민 감정보다는 이 대표팀 감독의 소신이자 철학이라고 보거든요. 때문에 너무 그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이 감독의 소신을 발휘해야 된다. 때로는 이 여론과 동떨어진 감독의 소신이 빛을 발할 때도 있었거든요. 예. 대표적인 예로 2018년 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때 김학범 감독이
당시 그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황의조 선수를 대표팀에 선발을 했습니다. 네. 이 당시에 선발된 황의조 선수가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무려 9골을 넣으면서 득점왕에 선발되기도 했었거든요. 이 비난이 찬사로 바뀌는 결과를 가지고 온 건데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이 통찰력 있는 감독의 어떤 그 영감이나 이 통찰력이 이 팬들이 어떤 그 집단 지성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때문에 자신감이 있으면 그리고 필요하다면 황선홍 감독이 용기를 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선발을 하든 안 하든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내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감독의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수원 경기장을 직접 찾았는데 예. 이제 이승우 선수가 리그 개막전에 이어서 어제도 굉장히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이제 부상이 입었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가 이제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황희찬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라고 한다면은 좋은 그 대체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승우 선수는 재능이 있습니다. 이 골 감각 있고요. 이 드리블 또 이 개인기가 좋은 선수이죠. 자, 그런데 이 외국인 감독이 봤을 때에 이승우 선수의 가장 그 치명적인 약점은 피지컬이거든요. 네. 피지컬이기 때문에 이 아시아 무대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는 있지만 월드컵 본선에 가면 몸싸움에서 밀리기 때문에 기대했던 실력을 보기가 힘들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월드컵 본선 무대는 밟지를 못했죠.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의 이 이승우 선수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의 의문은 있지만 아시아권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3월에 이번 달에 벌어지는 태국과의 2연전도 그렇고요. 아시아 팀들과 우리가 경기를 할 때는 항상 이 아시아 상대 팀들이 우리 팀을 만나서 이 밀집 수비를 펼치거든요. 이 밀집 수비를 뚫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승우 선수 정도의 이 재능이면은 아시아권에서는 밀집 수비를 뚫는데 특별하고 효과적인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의 어떤 대체 발탁은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보죠. 아마 이 점을 황선홍 감독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과연 새 얼굴들이 이제 발탁이 될 것인가 그 부분도 관심인데 황 감독이 지금 K리그 소속 이 선수들 중에 어떤 선수들에 좀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다 좀 뭐 예상되는 선수들이 있으신가요? 일단 우리 지금 현 대표팀의 이 구성을 보면은 이 공격 라인은 굉장히 화려하죠.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그 문제점을 드러낸 지점이 좌우 그 풀백 측면 예. 수비수이거든요. 때문에 이 황선홍 감독이 이 K리그 경기를 열심히 다니면서 선수들을 보고 있는데 이 선수들 보강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수비 라인에 조금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좀 프로야구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 새 시즌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씩 좀 짚어보면 전 세계 최초로 로봇 심판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이게 뭐 심판마다 타자마다 조금씩 이 스트라이크 예. 존을 좀 일관성 있게 그동안 판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개선하다라는 그렇게 해서 도입이 된 건데 시범 경기 개막전에서 일부 좀 문제점도 있었는데 지금 1군 정규 경기에 이게 도입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까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1군에 올해부터 ABS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결정을 했고요. 이 시범 경기부터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도입하는 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이제 공정성 확보에는 성공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예. 이제 공정성이라는 게 이 사람이 오심을 하게 되면 편파 판정이 아니냐, 특정 선수나 특정 팀이 유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공정성 시비가 이게 되는데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은 오심이 발생하더라도 특정 팀에 의도적으로 유리하게 판정했다는 공정성 시비는 벗어날 수는 있겠죠. 예. ABS라고 하거든요. 이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인데 이 작동 원리는 경기장에 설치된 이 카메라가 투수가 던진 공의 궤적을 쫓아가서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 서버로 보내면 인공지능 서버가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의 판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정확성을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 신뢰할 수 있을까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2군 리그에서 2020년서부터 시범 작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4년 동안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계속 완성도를 높여왔고요. 물론 이제 어제 그 시범 경기에서 몇 건의 문제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보완 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1군에서 도입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KBO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사람이 심판을 봤을 때 이 스트라이크 볼 판정의 정확도가 91%인데 이 ABS 시스템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축적된 자료로 95%에서 96%까지의 그 정확성을 보였다라고 하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정확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달라진 게 피치 클록. 예. 이게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도입됐던 규정인데 투구와 타격 준비 시간에 제한을 둬서 지금 경기 시간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시간 단축 효과를 노려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제 시범 경기 개막전에서도 이게 좀 효과를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재미까지 이 피치 클락이 예.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피치 클락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클락이니까는 시계죠. 예. 이 시계를 달아서 타자나 투수나 이 관중들이 이 제한 시간을 다 볼 수 있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 시간을 단축하자는 의미에서 이 피치 클락을 실시하는 건데 투수는 주자가 없을 때 18초 이내에 투구를 해야지 된다. 주자가 있을 때는 23초 이내에 투구를 해야지 된다. 이 타자는 이 피치 클락이 8초 남기 전까지 이 타석에 들어서서 준비를 마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재미있는 현상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피치 클락이 이 제도가 실시가 되면서 시범 경기에서 타자나 투수나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 시간 제한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39회나 규정 위반이 드러났는데 투수들이 오히려 시간에 쫓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투수보다는 39회 위반 중에서 25회가 타자들이 규정을 위반했거든요. 타자들이. 예, 타자들이요. 때문에 의외의 타자들이 더 많이 규정 위반했다는 것은 의외의 결과이기도 한데 이 피치 클락은 지금 전반기까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전반기 시범 운영한 결과를 보고서 후반기 때에 정식으로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관중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막 카운트다운을 외치기도 하고 위반하면 야유를 보내기도 했는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게 압박받을 수밖에 없는 크겠죠. 상황이 될 것 같고 지금 예. 일부 구단에서는 좀 부상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거든요. 예. 어떻게 좀 보세요? 새로운 응원 문화가 도입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이 클락 시계가 설치가 돼서 시간 제한 5, 4, 3, 2, 1이 눈에 보이게 되니까 예. 흔히 예를 들면 이제 그 농구장에서 슛 제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5, 4, 3, 2, 1이라는 카운트다운을 농구장에서는 응원하면서 상대 선수를 압박하는 효과적인 응원 방법으로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이 야구장에도 등장한 겁니다. 네. 이 야구 팬들이 상대 선수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 5, 4, 3, 2, 1 압박을 하게 되니까 이 선수들로서는 시간에 쫓기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은 이 시간에 쫓겨서 금방 준비하게 되면 부상이 발생할 수도 예.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는 있지만 저는 이 정도는 적응의 문제라고 보고요. 야구 팬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은 크게 어제도 이 5경기 평균이 지난해에 비해서 경기 시간이 14분이나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 때문에 야구 팬 입장에서 보면은 경기 시간이 단축이 되고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상대 선수를 압박하는 응원의 재미까지 늘었다는 거 보면은 야구 팬 입장에서는 좀 이 피치 클락이 반기는 피치 클락이라는 제도는 더욱더 반가운 제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잘 적응만 하면 시간도 단축하고 또 재미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류현진 선수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복귀 열기로 지금 뜨거운 상황인데 류현진 선수가 선발은 아니었지만 하나가 시범 경기 매진에 좀 승리로 보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1시간 넘게 팬사인회를 하기도 했고요. 선발 투구 모습을 언제쯤 볼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류현진 선수 지금 프로야구 블랙홀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이슈를 류현진 선수가 다 그냥 집어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류현진 이외에는 다른 이슈가 전혀 없습니다. 류현진 선수 휴가의 대표적으로 어제 이 한화의 그 대전 경기가 12,000석 전부 다 완전 매진됐거든요. 시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류현진 휴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이 KBO 리그에 합류하게 되면서 왠지 좀 더 이 KBO 리그가 지난해에 비해서 훨씬 더 활기를 띠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류현진 휴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한화가 류현진 선수가 합류하게 되면서 굉장히 그 전력 상승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한화가 다시 상위권으로 뛰어오르게 된다면은 이 프로야구 전체 판도를 흔들게 되면서 KBO 리그가 한층 더 팬들이 보기에 좀 더 재미있는 이런 순위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화의 최은호 감독이 예. 얼굴이 확 폈어요. 그렇습니까? 걱정이 없다는 예. 얘기겠죠. 대전 팬들도 마찬가지 느낌일 텐데 류현진 선수 12일에 기아전 그리고 17일에 롯데전에 이제 시범 등판하게 되고요. 아마도 지금까지 이 공 던지는 모습이나 준비한 걸 보면 착실하게 자기 페이스대로 컨디션을 끌어올린 느낌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류현진 선수가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